2011년작 천년여우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곤 사토시 감독의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급 호러 장르가 떠오르지만 막상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순정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극중 후지와라 치요코라는 배우의 일대기를 통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곤 사토시 감독만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죠. 그는 살아생전 4편의 감독작을 남겼고 작품마다 그만의 스타일을 구현하였는데 꿈, 환상, 과거, 현실, 미래, 시간, 환상이라는 경계를 군더더기 없이 그려내었죠. 극중 천년여우는 과거, 현실,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액자식 형식으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시간, 공간 개념을 그려내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액자식 구성으로 현실감까지 높여주니 짧은 런닝타임 안에 자칫 부산해질 수 있음에도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깔끔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10분 활용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극중 등장하는 후지와라 치요코는 일본의 50년대의 유명 배우 하라세스코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의 다큐를 만들기 위해 등장하는 타치바냐 켄야는 그녀의 작품을 수십 번을 챙겨볼 정도로 열애 팬이자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단역 배우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켄야를 돕기 위해 카메라맨 쿄지가 주 등장인물입니다. 이후 내용부터는 애니메이션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감정들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애니는 후지와라 치요코라는 배우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우연히 스치듯 만난 첫사랑의 감정을 느낀 이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는 단서만 알고 있는 사상범을 일생 동안 쫓아갑니다. 왜 그녀는 일생 동안 그를 쫓을까? 심지어 그의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좋다고 삶의 마지막에서도 자신이 배우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 대사를 다시 읊었을까요? 치요코는 일본의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간동 대지진 때 태어났습니다. 천천히 짧게 치요코의 유소년 시기까지 성장 과정을 치요코의 입을 통해 들려줌으로써 애니메이션이지만 자전적 요소를 통해 치요코라는 사람의 인생사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합니다. 치요코는 처음부터 배우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외려 소녀 잡지를 좋아하며 왕자님을 만나기 꿈꾸었던 지극히 평범한 그 나이대의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던 차 영화 캐스팅을 제의받고 고민하던 중 한 사상범과 만나고 숨겨주던 중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사상범은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꿈꾸던 세상을 위해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치열한 현실을 표현한 추위와 그만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꿔 그려낸 고향에서 눈이 쌓인 곳에서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사는 꿈을 꾸는 낭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보름따기 차기 하루 전 달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열쇠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 치요코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치요코에게 물어보고 치요코는 내일까지 알아오겠다고 하죠. 그 내일이 치요코의 인생을 관통하는 운명이 될지 몰랐겠죠. 그렇게 다음날 그 남자는 사라지고 그를 쫓기 위해 치요코는 배우로서의 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속 치요코는 마치 그를 쫓아가는 현실의 모습처럼 배우 치요코도 누군가를 쫓아가고 동경하는 배역들만 맡아서 연기합니다. 시대를 넘나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천년에 거친 시간들을 지나며 자신의 감정이 투영되었기에 나오는 연기력은 치요코가 인기 배우로서 입지를 탄탄히 가지는 비결이 됩니다. 영화 속 치요코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한 아프기도 또 순수한 한 인간의 모습이죠. 치요코는 끊임없이 본인의 꿈, 동경하는 그라는 존재에 다가가지 못한 채 치요코의 시간만 흘러가는 자신에게 가혹해집니다. 그럼에도 그 가혹한 틀이라는 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향해 나아가는 힘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는 치요코와 그 남자를 이어주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인 동시에 치요코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허나 그 번뇌는 깊기만 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 모든 세상이 다 파괴되고 생명의 흔적도 천상만이 남은 곳. 화가가 그려준 치요코의 모습이 담긴 그림은 치요코가 달려온 시간을 스스로 위로받는 동시에 또 자신을 지나치리만큼 채찍질하게 만드는 운명이라는 굴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치요코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도 새로 시작하듯
치요코도 마음 다잡고 새로이 시작합니다. 그를 쫓기 위해 그가 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치요코를 위해 배우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꿈을 불태우죠. 그 힘은 바로 치요코가 늘 목에 매달고 있는 열쇠, 다음 단계, 다음 세상, 다음 꿈을 꾸게 해주는 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치요코는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허나 그런 치요코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 바로 결혼이었죠. 압박감이 커질수록 치요코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합니다. 과거 영화를 찍을 때 걸린 저주, 憎くてたまらぬ。そして愛おしい。愛おしくて 어느 날 촬영장에서 열쇠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지탱해오던 또 족쇄 같은 열쇠가 사라지자 치요코의 마음마저 무너집니다. 더 이상 그가 쫓을 리도 꿈도 무너지자 그가 선택한 삶은 바로 주니치 감독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차, 바로 그 열쇠를 숨긴 범인이 주니치 감독과 에이코의 모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순간 과거 그를 쫓아오던 순경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치요코가 있는 영화사를 찾아옵니다.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며 그는 치요코에게 화가가 남긴 편지를 건네주죠. 진정한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는 일 또한 쉽지만은 않죠. 치요코는 그 순경을 책망하기보다 바로 편지에 나온 장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허나 그 순경이 끝내 치요코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당시 영화사에 근무하던 젊은 켄야가 듣게 됩니다. 그 진실을 모른 채 치요코는 편지에 적힌 곳으로 달려갈 만큼 그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바람의 크기는 치요코의 대사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だって私あの人追いかけてる私が好きなんだもの 평생에 걸쳐, 또 지금 생과 다음 생에도. 앞서 보았듯 애니메이션을 처음 볼 때는 단순한 사랑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허나 그 동경만으로 담아내기 무척이나 아쉬운 이유는 자신의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이었고 또 다른 뭔가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허나 그가 그려준 그림 하나, 소녀 시절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치요코의 모습. 치요코가 배우를 은퇴한 이유도 그 시절의 치요코의 모습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음을 본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도 사랑스러웠던 한 명의 인간이었으니까요. 또한 이 애니메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은 치요코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타치바냐 켄야입니다. 그는 치요코를 위기로부터 몇 번 구해내기도 하면서 동경하고 별의 팬이기도 하죠. 처음 그의 집을 찾아갈 때 카메라맨 표지가 투덜거리는 말에 그의 대사에 그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영화사에서 일도 하였던 그는 치요코의 생을 온전히 알고 있고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치요코의 기억 속 켄야는 조언자에서 점점 깊숙이 등장하는 가정들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거리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처음 볼 때 그는 분명 주인공처럼 보입니다만 치요코를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하는 가정들을 부드럽게 그려내죠. 잔잔히 어색하지 않게 물 흐르듯이 그려지는 존재감. 바로 이게 관객과 배우는 똑같기에 적당히 거짓말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켄야는 앞서 순경이 사죄를 할 때 들은 비밀을 차마 치요코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치요코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행동이 어설픈 것조차 들킨 그가 가장 순수한 마음이자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켄야도 그녀를 쫓는 자신의 마음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 그는 또다시 치요코에게 열쇠라는 불꽃을 건네줍니다. 애니 속 지진이 몇 번 일어날 때마다 열쇠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만큼 켄야의 문도 조금씩 열리듯이요. 그 문에는 전쟁도 시끄러운 세상보다도 더 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힘, 완결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잠시 쉬어갈 때도 또 놓치고 싶기도 하지만 낭만과 자기애가 돋보였던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긴 여운과 명작으로 남아있는 천년여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